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에 대한 헬스케어향 매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485억입니다. 2.62%. 헬스케어향 매출 소식이 나왔다는 부분은 이제 수출, 이 수출에 대한 그림이 점점 더 윤곽을 드러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1공장에 100만 명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추가 삼바 CMO, 그쵸?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까지 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물량들이 다 나가는데 확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이 백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첫 번째 감염 공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고, 그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전 세계 선진국들이 선포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백신이 뿌려질 만큼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겠다. 치료제의 시대가 개막이 됐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럽이 먼저 선발대에 쓰게 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시작해서 종료일, 상기 계약 수주일자는 구매 주문서에 대한 승인일, 2021년 11월 25일, 26일 기준이다. 이 부분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두 건일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일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485억 헬스케어향 매출이 발생했다는 부분이고요. 수출이 다가오는 수출, 셀트리온의 실적과 그리고 주가, 특히 주가 추이는 셀트리온의 그룹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과 그동안 연동되어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항상 저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수출 실적 2014년도부터 2020년에, 그래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수출 실적이 증가를 하면 셀트리온도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 실적이 증가했다. 실제 셀트리온의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2017년도에 코스피 상장 이전과 함께 바로 주가에 대한 오버슈팅까지 나오게 됩니다. 40만 원 언저리,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사회로 인해서 주가가 빠그러지게 되죠. 전 세계 증시가. 그리고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 1공장 증설 5만에서 10만 리터로 증설함에 있어서 성장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 고점에서 바로 13만 원, 14만 원대까지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40만 원 또 근처에 가게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성장 통과 또는 실적 정체, 레키노라주에 대한 1공장 많은 부분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에 많은 역량이 쏟아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지금 실제 정체가 돼 있죠, 막대기가. 그런데 이제 레키노라주가 1공장에 대한 물량, 제가 언급을 드렸죠. 다들 예상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100만 명분 1공장 물량만 생산을 해도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게 200만원으로 잡게 되면 4조이다. 거듭 말씀드렸죠? 그럼 영업이익이 과연 몇 프로일지, 매출 총이익이 40만원이라고 한다면 88호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만큼 레키노라주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 팬데믹 이후 셀트리온 그룹의 대부분의 많은 역량이 쏟아져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는 레키노라주가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가 곧이어 셀트리온의 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지금 투자 분석, 수익성을 보고 갈까요? 매출 총이익률, 사실 제조업체, 우리는 고부가가치 항체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이 뛰어났던 거죠. 사실 가장 맨 윗단에 매출 총이익률이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제조회사의 원가 경쟁력, 핵심 제조 기술이 포함되는 거죠.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해냈기 때문에 바로 선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독점적인 경쟁력을 숫자로서 증명하는 부분이다. 70%, 거의 60%, 60에서 70을 왔다 갔다 한다. 매출 총이익률이.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엄청나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던 부분이다. 근데 여기에
레키노라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 37, 40%, 50%, 35%, 33%, 38%, 35%에서 50% 사이의 영업이익률을 찍었고 순이익률 또한 26, 40, 25, 26, 28, 30이죠. 25에서 40%의 순이익률을 보였다. ROE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또 하나이죠. 그래서 10%, 17%, 10%, 11%, 17%가 예상이 되고 있다. 당연히 ROE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못 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시간, 이제 레키노라가 수출, 숫자로서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정리할게요. 셀트리온의 2014년도부터 2020년도 이 수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의 이 막대기 그래프가 증가를 했었을 때 셀트리온도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그리고 수출 실적이 줄어들게 되면 실적이 정체에 빠지고 주가도 역성장을 했다. 그리고 다시 실적이 돌아서 나갔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보였다. 이제 2021년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레키노라주에 대한 그런 부분.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셀트리온은 2025년에서 2030년 맵이 다 나와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맵이 전 세계 FDA와 EMA라는 곳이 있어서 내년에 무엇 할지 후년에 무엇 할지 다 등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고 미래가 맵이 다 확실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희망이 있는 기업이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이다. 우리는 그 최고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찰칵 그렸죠? 그러면 2021년도, 22년도 그 금방이겠죠? 1월달이 될지 12월달이 될지 12월달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달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1월, 2월 그 부분에 숫자가 어떻게 터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주가에 대한 그림 2014년도부터였죠? 14년도 주가에 대한 상승 그리고 빵 다시 성장통 빵 그리고 하락해 있다. 이 부분이 숫자가 찍히게 되면 반드시 이 전고점을 뚫고 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수출, 레키노라의 수출 실적을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2.39, 헬스케어가 1.43, 제약이 2.53 상승 마감했어요. 코스피가 1.47, 하락폭이 좀 컸죠? 코스닥이 0.96 하락했습니다. 근데 해외 증시를 보게 됐었을 때요. 지금 프랑스 3.76, 영국 3.05, 독일 2.9. 이 정도면 거의 샥 수준이거든요. 샥입니다. 하락이 아니라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전 세계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 이유 자 볼게요. 미국 선물도 좀 빠지고 있어요. US 30 다우입니다. 다우도 선물이 2.2, US 500, S&P 500이죠. 1.78, 나스닥 100이에요. 1.21, US 2000, 러셀 2000 지수입니다. 3.82. 선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미국과 유럽에서 확대되는 시그널이 보인다. 그 이유를 봤더니 언론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신종 변이 출현이래요. 그래서 지금 신종 변이, 남아공에서 새로운 변이인 신종 변이, 누 변이가 확인되며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여파로 분석된다. 그래서 락다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는 지금까지 나온 변이에 대해 모든 변이에 대해 중환능을 보였죠. 변이 대망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 안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EMA에서 지금 타국에서 있는 셀트리온의 대한민국의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치료로 허가했던 부분이다. 리제너론과 더불어서 단일 생산, 연구개발, 전반부와 후반부를 유일하게 담당했던 협업이 아닌 홀로 독자 개발했던 회사이죠. 그래서 영국 보건청은 신종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는 극적으로 다른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며 돌연변이 수준 델타 변이의 2배에 달한다라는 부분이 또 나오겠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언급드렸죠? 기존의 알파, 영국발, 베타, 그리고 감마, 델타. 이제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오고 있다. 변종은 줄기가 다른 부분이다. 변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또 그 부분이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셀트리온은 칵테일 항체를 갖고 새로운 변이에도 다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앞으로 감염성 질환에서 이제 끊임없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언론에 대한 이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에 대한 증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다 흔들렸고요.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지금 니케이가 2.53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상해도 상해는 그나마 약보합권에서 지금 잘 버텼다는 부분인데 다른 항생 지수는 2.67을 하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다 변동성이 확대됐던 부분이다. 그 와중에 셀트리온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변동폭이 좀 적었고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증시 하락에 대한 이유 국내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삼성전자일 수가 있겠죠. 1.90 하락했는데 이게 월봉이에요. 삼성전자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의 미래 모습이다. 이 60일 월봉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상장한 후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끊임없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 중후장대 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반도체만이 산업이 자체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다. 왜? 4차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드웨어의 모든 부분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데이터를 선점한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 부분이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셀트리온의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요. 중요했던 건 삼성전자가 일봉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도 월봉 마무리하고 가면은요. 슈팅이 나왔고 이 부분이 되돌려주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작게 쪼개봤던 게 일봉이잖아요. 주봉과 일봉인데 일봉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이런 슈팅이 나왔다. 이런 슈팅이 한번 나왔죠. 뻥 하고 갭상으로 쳤기 때문에 이게 되돌려주고 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변동성도 확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이제 코스피 3000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3000 시대 물론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죠. 대한민국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중 삼성전자가 독보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3000 시대를 열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이제 누구나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나 들어와서 절대 돈 버는 시대가 아니다. 옥석이 이미 갈려지고 갈론만 간다. 기업 가치가 증가할 놈만. 내가 선택한 놈이 진짜인지 똘똘한 놈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시간으로 해지해야 된다. 아무거나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 정고점. 내가 잘못 투자해서 정고점에 물리더라도 시간으로 해쳤을 때 다시 치고 갈 수 있는 끊임없이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기업의 내적 가치, 질적인 경쟁력, 양적인 경쟁력에 대한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오늘 이긴 게 결코 내일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투자가 집행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개발 능력, R&D 능력이 개인 투자자에서도 끊임없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으며 멘탈을 다스리는 부분이 투자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오늘 증시의 변동성에서 셀트리온은 이 부분에서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레키노라 국내 투약 현황입니다. 11월 25일 0시 기준이고요. 우리 에밀리아빠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67개 병원 21,755명의 환자에게 투여가 되었고요. 우리 레키노라주는 134개 병원 25,209명의 환자에게 투여가 되었습니다. 레키노라 1,428건이 증가하고 있고요. 렘데시비르는 864건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서 투약이 시작되었으니 다음 주부터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데이터가 끊임없이 쌓인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레키노라가 중요한 건 역할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위중증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에 대한 시대, 위드 코로나, 그쵸? 백신이 뿌려질 만큼 뿌려졌다. 치료제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다. 조기에 치료해야 된다. 몸의 시스템을 망가놓고 나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무척 높아진다. 그래서 자국 국민에 대한 건강과 내 건강과 가족에 대한 건강. 그 부분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 K제약바이오 연구개발 투자 1,000억 원 시대 투자 왕은 셀트리온. 국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앞으로 셀트리온을 따라갈 기업이 나올지 저는 정말 쉽지 않을까. 앞으로 10년간 이상 수십 년간 이상 셀트리온이 연구개발비를 따라올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쉽지가 않다. 그 부분 항상 언급드리죠. 전반부와 후반부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바이오의약품 레케노라조 항체의약품 신약을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고 국내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유일하게 담당했던 그런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근데 국내는 임상할 돈과 이런 전 세계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 그래서 제네릭과 지금도 에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D 투자 비용에서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임상할 비용 자체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죠? 늘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서 동물 임상, 전임상 또는 임상 1상 단계에서 계약금을 받고 팔죠. 그리고 마일스톤과 앞으로 로열티까지만 가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신약이 성공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R&D, 연구개발 비용은 셀트리온 부분에서 따라올 수가 없다고 보는 부분,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셀트리온이 거의 유일하다 보고 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증감률입니다. 개발비 증감률. 그래서 31.2%.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사실 기업의 내적 경쟁력이다. 30년까지, 25년까지 맵이 다 나와 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신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 그쵸?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이 기사 한 장으로 설명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R&D에 대한 부분이 셀트리온 매년 1개 이상 바이오 시밀러 내놓겠다. 그래서 아까 R&D에 대한 부분이 증명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ADC 그리고 mRNA 플랫폼 이게 백신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고 항암제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고 유전자 치료제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다. 그쵸? 그리고 SC 제형 그쵸? 이런 부분들로 다 뻗어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항암제 질환, 그리고 만성 질환 이런 전 세계 고령화로 인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과 팬데믹으로 이런 감염성 질환과 인간은 항암제 시장이 가장 커지겠죠?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경쟁력, 바이오시밀러를 밑바탕 위에 신약으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안전하게 확실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약 개발 속도, 가격으로 승부 본다. 주사 제부자 복용 편의성 높이고 머크약 대비 절반 가격, 호주 1상 연내 마무리하고 임상 2상 곧바로 돌입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이 간편한 투약이 가능한 흡입형 코로나19 항체약 레키노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투약 편의성이 낮은 주사제만 보유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더욱이 흡입형 레키노라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해 시장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흡입형 레키노라는 셀트리온이 이미 한국과 유럽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주사형 레키노라와 같은 성모드로 제형만 바꾼 것이다. 주사제는 현재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먹는 치료제보다 투약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유효성과 안정성에서는 저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임상 3상에 대한 대규모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이미 탑9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는 부분이고 그게 챔에서 승인 권고를 받았고 EC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이죠. 반드시 병원에 가서 1시간 링거 형태로 정맥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에서도 간편히 투약할 수 있는 흡입제를 개발 중이다. 그래서 두 제형으로 치료제의 범위를 더 넓히고 가격 경쟁력도 갖추겠다는 목표다. 그래서 정맥 그리고 흡입을 같이 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요. 흡입형 정말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레키노라의 1공장에 대한 그리고 CMO에 대한 이런 물량들에 대한 수출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곧 임박한 것 같고 그 부분을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헬스케어양 공급발 매출이 나왔죠. 그렇죠? 흡입형 레키노라 개발 성공 시 다른 방식의 치료제 대비 경쟁 우위가 가능한 비용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항체 치료제의 검증된 효과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흡입형 레키노라는 보통의 천식 치료제처럼 입에 대고 약물을 흡입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된 폐, 호흡기에 직접 항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 기존 주사제보다 적은 항체량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약값을 낮출 수 있다는 해석이다. 주사형 레키노라는 1회만 투여하면 된다. 60분이죠. 국내 원가 4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먹는 약보다 싸다. FDA의 머크는 지금 83만 원. 여기에 흡입형 레키노라주가 주사제보다 저렴해지면 먹는 약과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지는 셈이다.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흡입형 레퀴노라주의 호주 임상 1상을 연내 마무리한 직후 임상 2상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주사형 레퀴노라는 이미 허가를 받았죠. 제형을 바꾼 만큼 임상 1상을 다시 해야 된다. 제품 개발은 흡입형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 특허와 기술을 보유한 이날론과 협업하고 있다. SBS 뉴스에 체코 대통령도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죠. 사실 어느 대통령이나 누가 되든 권력자건 기득권층이건 코로나19에서 안전하지는 않죠. 그쵸? 확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백신을 맞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체코 대통령도 코로나19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지난달 10일 간질환을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태어났으나 양성해서 지금 나왔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미 백신을 3차까지 맞았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대통령의 상태를 보면서 항체 치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체코에서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언급이 되고 있죠. 자,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의 레퀴노라주가 있죠. 공급량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 생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코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항체 치료제 대통령이 맞았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마케팅 부분이나 언론 쪽에서도 약간의 이슈가 더 나올 수 있는 플러스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불가리아 외신에서 나왔던 부분 같아요. 이거를 번역기로 돌려보면은요. 이제 불가리아 보건복지부 장관인 것 같아요. 이분이. 더 돌려보자고요. 나는 코비드19에 대해 승인된 모든 의약품을 구입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되게 멋있는 말이죠. 자, 보면 모든 의약품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그리고 중증 치료제, 여기에는 렘데시비를 있을 수가 있고요. 덱사메타손, 다 항염증제죠. 과도하게 염증이 분비됐기 때문에 그 염증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가 면역력 질환 치료제, 그렇죠? 여기 중요한 건 다 항염증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중증으로 갔기 때문에 염증이 과다 분비되거나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야 되는 중증. 이미 얘는 약물 재창출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 몸의 면역세포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치료 시스템이고요. 항체 치료제는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갔었을 때 입구를 막아버려서 치료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백에 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효성, 안정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레퀴노라주겠죠. 경구용 치료제는 더 이상 경구용은 경구용대로 가고 정맥은 정맥대로 간다. 그리고 경구용에 대비해서 우리는 흡입형도 개발을 하고 있고 경구용 현재까지 개발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을 개발로 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타켓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그런 경쟁력을 발휘했었죠.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는 부분이 정말 어렵다는 부분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빅팜들과 너무나 기술력이 뛰어난 바이오텍들도 개발을 해내지 못하죠. 지금 경구용 치료제를요. 그래서 머크야 경구용 치료제, 인플루엔자 가지고 과거에 실패했던 약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안정성에서 상당한 우려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유효성은 더 이상 말할 부분도 없었겠죠. 자, 이분인 것 같아요. 현재 승인된 모든 단일 클론 항체 및 모든 단일 클론 항체 승인된 게 뭐 있어요? 유럽에서. 세계 최초의 우리 레퀴노라주 그리고 리제네론, 얘네는 공급량이 딸린다 분명히 언급을 했죠. 저희 방송을 같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릴리는 유럽에서 안 했죠. 첫 번째, 미국의 공급량을 딸리기에도 부족하다, 유효성에 대한 논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이제 GSK, 소트로비박, 얘 롤링 리뷰 중이죠. 나갈 수 있는 부분. 어쨌든 전 세계 항체 치료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셀트리온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불가리아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치료제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이다.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의 브리핑에서 이것은 관리장관이 보건당국의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직접 구매 조달을 한다는 부분이죠. 의약품은 무엇이며 언제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불가리아에 있습니까? 최근 사용이 허가된 유일한 약물은 렘데시빌이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치료제가 없었을 당시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실패한 약을 가지고 긴급하게 허가를 냈던 부분, 중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WHO에서 의문보를 많이 달고 있다. 물론 WHO도 참고만 합니다. 왜? 전 세계 제약회사들의 자금들에 많이 들어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중증 환자에 대해 18만 개 이상의 바이알이 제공되었습니다. 판매 허가를 받은 다른 2개 회사가 다닐크론 항체에 대해 유럽 의약품에 신청했고 EC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내 병원에 3,000 바이알을 배포했고 전문가들이 치료 기준을 마련해 이미 적용 중입니다. 우리는 2주에서 3주 이내에 다른 판매 허가자와 보유자와 협상 중이며 이 약들이 국내로 배송될 것입니다. 보건부의 약물정책국장인 어떤 박사가 말했다는 부분이죠. 그녀에 따르면 다닐크론 항체는 경증에서 중증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래 환자 환경에서 주입에 의해 투여할 것이며 그 후에 환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래 환자, 그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외래 환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항체 투약 센터 또는 외래에서 천혜미 교수님도 끊임없이 언급하고 계시죠? 항체 치료는 투여받고 집으로 가서 사실 쉬게 되면 나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항체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중증 치료제 이 3가지를 다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리아의 보건당국 장관이 나는 코비드19에 대해 승인된 모든 의약품을 구입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던 부분이다. 그쵸? 이게 유럽의 대부분의 모든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유럽 상태가 지금 치료제 주권이나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치료제 주권 그리고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생산 회사 너무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레키노라주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2021년 11월 12일 날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대충 상황한다고 언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